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정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고혈압, 당뇨병, 관절통,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봉지 들고 챙겨 드시는 분들, 이 약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진짜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변 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흔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효과는요? 여러분 몸에 진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입니다. 아니, 이거 다 아는 거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좋은지 정확히 알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5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씩 먹는 것만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먹는 팁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부터 당장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듣다가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앞으로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하면 보통 산후조리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미역은 그 이상입니다. 미역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 병원 가면 늘 듣죠. 염분 줄이세요. 근데 이 미역은요,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을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천천히 내려가고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해서 각상선 기능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어요. 또 미역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줘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서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씩 나물로 무쳐서 드시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거예요. 소금이나 간장은 최소화하시고요. 미역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깨가루 조금 넣어서 고소하게 드시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어요. 각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미역에 있는 칼륨 때문에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들깨입니다. 여러분, 들깨는요, 사실 서양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오메가3 지방산 덩어리입니다. 생선기름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 들깨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들깨 속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가라앉혀요. 그래서 고혈압은 물론이고 관절통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매일 들깨가루 한 숟가락씩 드셔보세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들깨는 또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들깨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더 또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드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미역국이나 각종 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들기름으로 하루에 작은 스푼 하나 정도 밥이나 나물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들깨도 과하면 안 돼요. 칼로리가 높아서 과식하면 체중이 늘 수 있고요. 들깨 속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자연의 보약이에요.
특히 표고버섯 속에 있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죠.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강화해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로가 쉽게 오고 염증성 질환, 즉 관절염도 악화되는데요.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마른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반찬이나 국에 넣어 드세요. 불린 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국물로 사용하세요. 여기에 들깨가루까지 넣으면 아주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표고버섯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요. 통풍 환자분들은 표고버섯 속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홍삼입니다. 홍삼은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요, 정확히 어떻게 좋은지 알고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삼은 체력을 끌어올리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적당량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해줘서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노년층의 체력 저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께 홍삼은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먹는 방법은요. 홍삼 농축액을 하루에 1g에서 3g 정도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드시면 됩니다. 물에 타서 드시거나 그냥 삼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혈압이 너무 높은 분은 홍삼이 약간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홍삼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지 말고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장 건강에 좋은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를 바꿔버려요. 청국장 속에는 바실러스균이라는 강력한 유익균이 들어있어서 장내 환경을 확 바꿔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혈당도 잘 조절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또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전을 녹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정말 탁월합니다. 게다가 뼈 건강에도 좋아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청국장 한 숟가락을 밥 위에 올려서 그냥 드시거나 청국장찌개로 끓여서 하루 한 끼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역시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청국장의 나토키나제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또 콩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하루에 각자 한 숟가락씩만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혈압은 천천히 내려가고 혈당은 안정되고 관절통은 덜해지고 피로는 풀리고 면역력은 쑥쑥 올라갑니다. 결국 약에만 의지하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통증 덜 느끼고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5가지 하루에 한 숟가락씩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변하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약 드시는 분들은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의사와 상담하면서 조절해 가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약 덜 먹고 덜 아프고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